이 특강을 위해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모넷이라고 하는 티머니 관계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티모넷의 대표이사이신 박진우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250만원 상당의 협찬금을 지원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다음으로 티모넷의 전략운영팀장이신 김현정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네, 큰 박수로. 팀장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바일 스마트 카드의 미래 방향에 대해 가지고 특강을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먼저 특강에 앞서 가지고 신라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하고 티모넷이 산업협력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인 특강이 이루어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비즈니스 지식을 전해주실 김현정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이크는 김현정 팀장님에게 제가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큰 경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김현정 팀장님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티모넷 김현정입니다. 네, 저는 티모넷 기획운영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모바일 티머니 마케팅이랑 홍보를 담당을 했었고, 지금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의 기획비 운영, 디자인, 마케팅 쪽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산에는 몇 년 전에 부산 국제영화제 프레스 출입증이 있어서 몇 번 와본 적이 있었고요. 오늘 정말 아주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신라대학교 학생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어떠한 내용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교수님 통해서 저희 회사 소개서랑 서비스 소개서는 전달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했던, 마케팅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지 않게 들으실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중간에 깜짝 퀴즈를 내서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누구나 다 맞추실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냈고요.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그런 상품도 드리도록 내용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일단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티모넷은 우선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 스마트카드가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카드에서 신사업개발팀에서 모바일 티머니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모바일 사업을 주력을 하기 위해서 사내벤처가 되었고, 사내벤처가 분사를 해서 2007년에 분사를 해서 올해 설립된 지 7년 차입니다. 저도 그때 같이 한국 스마트카드에 있다가 분산 창립 멤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티머니의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모바일 전문 결제 솔루션 회사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티머니는 모바일에서의 충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충전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가장 잘 아시는 지하철, 버스, 그리고 편의점, 화장품, 베이커리 그런 데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모바일 티머니 같은 경우는 일반 그 플라스틱 카드랑은 달리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마켓, 11번가, 넥슨, 교보문고, 예스24 이런 데에서 모바일 티머니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혹시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모바일 티머니로 결제를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경품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티머니를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연도별로 주요 이슈가 됐던 포인트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뒤에서 또 자세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통사와의 제휴계약들을 체결을 했었고요. 2008년에는 KT에서 쇼 티머니라는 브랜드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마케팅에 주력을 합니다. 2009년도에는 SKT에서 티켓이라는 자체의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해서 서비스는 모바일 티머니입니다. 근데 브랜드를 티켓이라고 런칭을 해서 마케팅에 주력을 하고요. 2010년에는 이통사와 티머니 간의 공동 마케팅 TFT가 결성이 돼서 함께 마케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중요한 외부 환경의 변화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작년에는 모바일 티머니 2.0을 SKT에서 우선 오픈을 합니다. 여기서 모바일 티머니 2.0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이때 2011년도에 오픈한 거는 사실상 VM 서비스를 스마트폰 버전으로 옮긴 거고, 실제적인 어떤 안드로이드 기반의 환경을 고려한 UX를 고려한 그런 서비스는 모바일 티머니 2.0이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 2.0 서비스를 KT와 LG U+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4월 9일 날 모바일 티머니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통사무소 서비스를 통합을 했습니다. 전에 그 피처폰 시절에는 VM이라고 하죠. VM 서비스를 할 때도 이통사무소의 서비스 피처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할 때도 그 이통사무소 서비스가 다 달랐는데요. 작년에 2.0을 런칭을 하면서 통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준비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지난 일주일 전에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도별로 좀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07년에는 그런 이통사와의 제휴, 그리고 금융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전을 하려면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충전할 수가 있는데 저 우리카드나 신한카드 같은 금융권과의 제휴가 필수였고요. 그래서 모바일 티머니 VM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SKT죠. T와 티머니 만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프로모션도 했었고, 비자와의 조인식도 했었습니다. 여기 저희 사장님. 그리고 2008년에 이통사에서 이통사 중심의 모바일 티머니 마케팅을 추진했었고, KT, 이때 당시 KTF죠. 무슨 브랜드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때 KT에서 쇼킹 제휴팩이라는 그런 상품도 출시를 해서 고객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했고요. 네. 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저기 들어가는 정답은 이 장표에 있겠죠? 네. 이런 내용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특히 보시면은 이렇게 휴대폰과 티머니와의 물리적인 결합, 티머니와 휴대폰을 만든다 물리적인 결합을 어필하는 형태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너무 쉬운가요? 네, 여기 공단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는 네, 가장 먼저 손 들으셨습니다. 네. 네, 정답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드릴까요? 나중에 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통사에서 TV 광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SKT에서 유심칩이 있으면 버스도 되고 뭐 지하철도 되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분이 이때 당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지금 많이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그 KT의 피노키오라는 컨셉으로 있는데요.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인데 이 광고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노키오야, 미래에서 펀드, 팀원이, 항공권, 이게 다 뭐냐? 그냥 주던데? 너 거짓말하면 고가이놈아! 그대로네? 거짓말 같은 무료 혜택, 역행제 혜택. 옥션머니네? 진짜 썼어? 파트너스. 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요, 그 모바일 팀원이 자동 충전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자동 충전 서비스에 대해서 조인식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20일 모바일 T머니 자동 충전 서비스 발표회가 소공동 롯데호텔 버클리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쇼 서비스를 통해 세계 사장님 최초로 보시면 모바일 T머니 자동 충전 서비스의 상용화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모바일 T머니 자동 충전 서비스는 고객의 유심 금융칩에 충전된 T머니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사전 설정된 카드를 통해 원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오픈하는 모바일 T머니 자동 충전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오픈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2009년도에는 SKT에서 T머니를 무슨 브랜드로 새롭게 리노베이션해서 런칭을 합니다. 실제 서비스는 모바일 T머니인데요. SKT에서 보다 벌써부터 손 드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돼서 브랜드를 새롭게 준비를 해서 런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대학교나 편의점 그리고 금융권 등에서의 홍보 채널도 다변화를 시킵니다. 이거 내용 보시면 우리은행에서 모바일 T머니의 자동 충전 서비스를 홍보했던 리플렛이고요. 이거는 그 SKT에서 새롭게 브랜드 런칭하면서 진행했던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대학교에서 홍보했던 엑스배너인데요. 그 대학교에 보면 T머니 결제 인프라가 깔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식당이나 매점, 복사기에서 T머니 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기 중심으로 해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일반 T머니 카드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T머니 같은 경우는 부스 행사를 별도로 해서 그 행사에 부스에 방문하시고 가입하시고 보면 추가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택시 단말기인데요. 보통 택시 단말기 카드는 많이 되시죠? 태그를 해서 결제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카드나 휴대폰을 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휴대폰을 대는 그런 휴대폰을 태그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언론 PR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용돈이라는 컨셉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용돈 주기와 조르기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한테 조르기를 신청을 하면은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 주기를 통해서 T머니 충전 결제를 하면 자녀 휴대폰에 T머니가 충전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란에 들어갈 정답을 가장 먼저 핑켓입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티켓이라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도에도 2008년에 이어서 이 통사에서 광고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잊은 줄만 알았다. 지웠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맹세한다.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다시는. NH 고객입니다. 충전 걱정 없는 디캐시로 다 써라. 디캐시. 그다음에 KT에서 했던 유심 티머니 광고입니다. 티머니가 유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PC방, 자동 충전까지 다 되기 때문에 유심 티머니를 써라. 끊임없이 될 것이다. 쇼 때문이다. 쇼. 이 광고는 좀 기억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예, KT가 저는 광고를 참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재밌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모바일 티머니를 쓰다 보면 저도 많이 겪는 일인데요. 보통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지하철 태그할 때 잠깐만 하고 이렇게 태그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내용을 재밌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008년, 9년 그 이통사 중심의 마케팅을 진행을 했던 거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소비자 조사를 했었고요. 2010년도에 한번 마케팅 포인트를 노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형성이, 물론 초기이긴 하지만 형성이 돼가고 있다. 이거는 이통사에서 TV 광고를 열심히 해준 덕분에, 물론 모바일 티머니라고 정확하게 브랜드를 아는 건 아니지만 모바일로 지하철에서 결제한다는 걸 들어봤다, 뭐 광고에서 봤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하철 이외에는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용 활성화 자체는 아직도 여전히 들어는 봤지만 주변에서 쓰는 거를 본 경우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쓴 경우도 아직 희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이통사에서 각자의 브랜드로 각계 전투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사실상 티머니 서비스는 이통사들 내에서도 이거는 경쟁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티머니, 모바일 티머니 시장은 같이 시장을 키워서 커나가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 12월에 이통사와 티머니 간의 공동 마케팅 TFT가 발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내용은 되게 쉬운데요. 단어, 키워드를 생각하시기는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답은 이 내용 안에 다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의미만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 분. 어느 정도 인지도는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용 활성화는 굉장히 부족해서, 네. 이용 활성화. 네,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실사용자 증대입니다. 실제 알고 가입하는 거를 넘어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죠. 실제 사용을 이끌어내자라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TFT 발족을 했습니다. 네, 맞추신 분. 네. 저희 일할 때는 실사용자를 액티브 유저라는 용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첫 결제, 어떻게든 결제를 하게끔 하는 거죠. 충전도 아니고요. 회원 가입도 더더욱 아니고 결제를 어떻게든 유도를 하자. 그래서 첫 결제 중심의 마케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내세운 슬로건이 이제 휴대폰으로 뭐 하세요? 결제. 아직 나중에. 그래서 첫 결제를 하기만 해도 저희가 2,000원을 줬었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고객 중에서 추첨을
해서 또 교통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본 스킴으로 해서 이런 채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 뭐 지하철이나 대학교, 고등학교 앞에서 광고도 하고 뭐 프로모션 행사도 하고 뭐 홍보 리플렛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이런 기본 스킴의 프로모션 외에 추가 알파 혜택이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이제 공단에 들어갈 단어, 예. 아직도요. 이거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추셨습니다. 이게 왜 터치냐면 보통 이쪽에 신용카드는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죠. 마그네틱이 있는 신용카드는. 근데 저희 모바일 팀원이 RF 기능의 그런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 태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을 이때 굉장히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저희 주 사용자 대중교통이나 온라인 가맹점 그리고 타겟 대학교나 고등학교 앞에 특히 그래서 이런 고객 접점에서의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요.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넥슨입니다. 넥슨 사이트에서 기본 프로모션에 추가, 넥슨에서 넥슨 캐시를 충전하고 추가 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언론 PR을 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대학교에서 그 금융유심침을 무료로 교환해주는 행사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희 모바일 팀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은 폰이어야 됩니다. 금융폰이라 하면 RF 기능, 그 결제 인프라랑 그 유심에 있는 그 팀원이 밸류를 결제 인프라에서 리드를 하려면 중간에서 통신을 해야 되죠. 통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안테나가 감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기폰을 금융폰이라고 하고, 폰뿐만 아니라 유심도 일반 유심이 아닌 금융 유심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학교에서 그 부수 행사를 하면은 방문하신 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금융폰이세요. 그런데 가는 폰인데 또 보면은 금융 유심 경우는 그 중에 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 폰을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긴 어렵지만 유심이라도 금융 유심이라도 해드리자.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대리점 가서 10,000원 주고 금융유심 사오세요 하기는 좀 그러니 저희가 이거를 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대학교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또 이제 대학생 분들이시고 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그 2008년, 9년까지는 사실 매스미디어 형태로 마케팅을 하면서 특정 타겟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 이통사랑 저희 간의 여러 논의 끝에 나온 메인 타겟이 20대 초중반에 특히 이제 직업으로 보면 대학생이었습니다. 여기 직접 타겟층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대학생이 타겟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저희가 꼭지 뽑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실 분. 비슷하게라도 의미를 맞추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영학과 1학번 홍동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4가지라고 하셨으니까 네. 첫 번째는 일단 대학생이 가장 스마트폰을 가장 어떻게 보면 얼리 어댑터처럼 빨리 적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타겟을 정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팀원이가 교통도 되지만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가장 그 2가지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타겟이라고 생각해서 대학생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한 분만 더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일단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서비스와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다른 층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사실 모바일 결제를 한다는 거는 기존의 그런 일반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하는 거랑 굉장히 패러다임, 결제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그런 문화가 바뀌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수용도가 비교적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 모바일 팀원이 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쉽게, 처음에는 쉽게 딱 이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비즈니스 자체도 겉으로는 굉장히 팀원이랑 결제하면 끝.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비즈니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제휴사들과 금융권 여러 많이 얽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또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일반인이나 대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행사를 해보고 서비스를 이해를 시키기도 해봤지만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IT나 모바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지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시키고 나중에 일반인이랑 대학생들 회원 가입을 시키고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에 지속 사용률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반 다른 층 같은 경우는 사용률 잔존 유지율이 한 10% 정도였는데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25%에서 한 30% 정도까지 나와서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맞았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었고요. 네 번째는 여기 또 퀴즈가 하나 있네요. 무슨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예, 맞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렇게 프로모션 행사 보면 이렇게 하시고 그 금방 친구들 데려오십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바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저희가 메인 타겟으로 바로 여기 계신 대학생 분들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철 버스 광고나 공식 카페 여러 마케팅 이미 홍보를 전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하철에 그 디지털 뷰라는 광고를 한 내용이고요. 이거 저희가 직접 모델을 써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 팀원이 모바일 팀원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공 서비스적인 성격이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좀 단정한 그런 분위기로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광고를 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그냥 복잡하게 안 하고요. 그냥 휴대폰으로 버스 탈 수 있다. 쉽게 접근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피처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본으로 접속해서 바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어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편집물도 제작을 하고 공식 카페도 개설해서 서비스 사용이나 어떤 프로모션, 특히 서비스에 대해서 자동 추적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카페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포먼스 탈인형이죠. 결제 단말기랑 휴대폰 모양의 탈인형을 제작을 해서 퍼포먼스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티머니를 저희가 캐릭터화해서 티맨과 모미의 뽀대난 스토리라는 카툰을 제작을 해서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런 서비스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2009년 하반기나 이제 2003학기까지 공동 마케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실행을 막 하던 시기인데 이때 아주 중요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특히 어떤 것 출시에 따른 가입자 수 저희한테 직격탄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팀원이 가입자가 2009년도 5월에는 월 10만 명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감소를 하다가 저희가 이때 이제 공동 마케팅을 준비하고 이때 이제 런칭을 하던 시기인데 이때 보시면 월 가입자가 10만에서 18,000명까지 급감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2009년 11월입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대학생분들도 이 폰을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네, 맞추실 분. 네. 네, 맞습니다.
앱이 출시되면서 바로 저희 쪽에 영향이 와서 이렇게 가입자 수가 급감을 하는 그런 외부 변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RF 기능의 스마트폰 단말이 출시가 돼서 스마트폰에 앱을 빨리 개발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표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이폰은 RF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 팀원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바일 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첫 스마트폰이 등장을 합니다. 했는데 이용을 하려면 보시면 폰은 되는데 금융 유심해야 되고 또 RF 배터리 커버를 별도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걸쳐야 모바일 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렇게 미션을 부여하면서 이거를 다 달성하면 뭐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입하는 자체에 이런 허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폰 출시 다음 라인업인 갤럭시 S2일 때는 이런 허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문제도 너무 쉽죠? 네. 갤럭시 S2. 네? 갤럭시 S2. 2요? 네, 저기. 네, 맞습니다. 네. 이때 당시 갤럭시 S 같은 경우 배터리 커버가 RF가 되지 않는 커버가 기본 장착이 돼서 나왔었고요. RF가 되는 배터리 커버를 삼성모바일닷컴에 신청을 하면 그때 배송을 받아서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공동 마케팅도 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외부 변수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10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객 신청 면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떤 거 구매 시점에 가입 누르를 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저희가 신청 면담을 해보니 의외로 모바일 팀원이를 가입하게 된 경위가 대리점에서 공유해서 알았다, 홍보 SNS 통해서 알았다, 혹은 그냥 본인이 구입해서 이렇게 조작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용 현황을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는 한 단계 좀 더 왔습니다. 편의점 결제까지는 이제 인지도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외에 다른 뭐 베이커리나 화장품이나 극장이나 혹은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문제가 하나, 이것도 굉장히 쉽죠. 어떤 걸 구매하는 시점에 가입을 하는데, 핸드폰. 예, 맞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시점에 핸드폰을 하는 게 좋겠다. 또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무슨 행동 패턴에 따른 마케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과거 2008년 분열됐던 매스미디어 방식 시작하고 타겟 마케팅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에 그 갤럭시 S 때는 앱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갤럭시 S2 때는 앱이 인베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제는 돼서 약간 동기자, 즉 회원가입은 많이 돼요. 그런데 회원가입만 하고 실제로 충전이나 결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실제 사용자로 액티브 유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가령 S2, 갤럭시 S2 개통자를 대상한다면 그 개통만 하고 가입하지 않는 고객 대상 가입을 하고, 그리고 충전하지 않는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든 첫 사용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속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상대로 모바일 충전이나 결제, 온라인 결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 정답은 안 쓰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다음에 맞추세요. 지금 앞서서 나눠드리다 보니 지금까지는 제가 5,000원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10,000원짜리가
네,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무슨 브랜드로 통합이 됩니다. 예전에 갖게 된 브랜드가 다 달랐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의 중심이 이통사에서 팀원이 이렇게 된 건데요. 이거는 그 단말 환경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단말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꼭 이통사랑 제휴를 안 해도 서비스 할 수 있죠. 마켓에 누구나 1인 개발자가 되죠.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중심이 이제는 팀원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브랜드도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변경 기념 이런 프로모션도 했었고요. 그리고 NFC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범 서비스, 사실 NFC 기능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팀원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페이스샷 같은 화장품 쪽에서도 결제가 오픈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분란에 들어간 정답을 맞히실 분. 아까 이렇게 맞추셨는데 손 안 든 분에 예, 맞히셨습니다. 네, 모바일 팀원이로 브랜드를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3분기에 또 아주 또 좋은 일이죠. 또 어떤 변수가 생깁니다. 모모가 출시가 되면서 모바일 팀원이의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을 합니다. 사실 이쪽으로 모르시겠죠? 이거 맞추실 거예요. 아, 맞는데요.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네? LG 플러스 LT. 맞추셨어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이거는 저는 진짜 LG 플러스에서 LTE를 출시를 하면서 이게 모바일 팀원이 그 가입자 수나 성장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입자 수가 2만 명, 아까 뭐 이렇게 13,000명 그렇게 떨어졌었죠. 2만 명까지 떨어졌던 게 1년 만에 월 가입자 수 14만 명까지 오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483% 증가라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LG 플러스 LTE 출시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그 사업 초반에는 KT에서 어떤 쇼킹 제휴팩이라는 그런 제휴사들과 연계한 형태대로 그 마케팅에 주력을 했다면 SKT는 티켓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직접적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LG 플러스는 또 LTE를 출시하면서 저희 사업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그 SPC 쪽 브랜드죠. 던킨 도너츠나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도 팀원이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부산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캐시비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도 진행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작년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 그 스마트폰,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환경을 이해하는 UX를 고려한 그런 기능의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우선 SKT 먼저 런칭했고요. 그 기념으로 여러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이 그 저희 2.0의 그런 서비스입니다. 혹시 이 어플리케이션 접속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 장이 남아가지고 뒤에 퀴즈가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SNS 마케팅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사업의 그 발목할 만한 성장세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충전액이 원래 2011년도에
월 한 30억 원을 계속 넘지 못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그 LG 플러스 LT 등장으로 2011년 말부터 2012년 상반기 1분기 때 지속 성장하면서 5월 달에 50억 원을 돌파를 했고 5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갤럭시 S3. 역시 뭐니뭐니 해도 새로운 단말 출시할 때 저희는 가입자 수가 급증을 합니다. 저희는 단말 출시 3개월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 100억 돌파를 했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고요. 저희 특허,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언론 PR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저희 이제 이런 기획 기사도 냈는데요. 다시 뜨는 뭐 사례벤처 했는데 예전에 그런 이제 온라인 시대에 사례벤처로 성공한 뭐 NH나 인터파크 사례가 있다면 이제는 모바일 시대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획 기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팀원 2.0으로 그 이통사 서비스가 다 통합이 돼서 이제 고객은 어떤 이통사를 사용하시던지 동일한 UI, 디자인,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는 이제 모바일 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난해에 이미 완료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볼 겁니다. 그 새로운 사업이라 하면 바로 인앱 솔루션이라는 건데 인앱 충전 결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확장하고 신규 BM을 창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인앱 결제가 뭐냐면요. 그 앱 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라딘에서 처음으로 런칭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티스토에서 런칭한 사례를 기사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인앱 솔루션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전자신문에서 주최한 모바일 지불결제 컨퍼런스에서 저희 팀원넷이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케팅 사례는 여기까지 같이 보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산학협력을 계기로 해서 뭐 저희 회사의 인턴십이랄지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뭐 앞서 드린 회사 소개서를 통해서 그런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회사의 어떤 미래나 저희가 생각하는 뭐 비전이나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장표 2장만 간단하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립기념일 때 같이 직원들이랑 공유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김현정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팀원이라든지 가상의 그런 새로운 경제 수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다음에 팀장님 아니면 또 대표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많이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2명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물어봐 주시죠. 팀원넷이 원하는 인재상을 원하시는 분 제가 완전히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상을 인재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열정이 아닐까 합니다. 뭐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든지 그 다음에 뭘 공부했던지 뭐를 준비했던지 그보다는 본인이 뚜렷하게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그러한 서로 간의 시너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됐나요? 예, 또 질문 또. 네, 이번에 팀원넷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그걸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저희 이 모바일 팀원이의 충전 서비스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보통 물론 오프라인에서 충전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능하시지만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모바일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편리성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만큼 저희로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나름대로 물론 이제 사업의 활성화나 그런 걸 위해서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려고 항상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수수료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률로 변경된 것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렇게 하자면 저희가 휴대폰 그 충전에서의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받을까요? 그 아까 그 LG U+ LTE가 나올 때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 새로운 단말기 출시될 때 이제 사용자 수가 급증하게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따로 이렇게 뭐 프로모션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갤럭시 S2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마케팅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갤럭시 S 출시할 때는 저희가 그런 단말 바로 가입하는 대상으로 단말 마케팅을 저희 나름대로 했었는데요. 사실상 단말 출시할 때 가입자가 급증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마케팅이랑은 어떻게 보면 좀 별개로 단말 출시 효과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부르거든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말 자체의 그런 영향력이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팀원넷에서 박진우 대표님하고 김현정 팀장님 모시고 경영학 전공의 산업 경영 체결식과 특강을 했는데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